편히 앉으시고. 저도 역대 잘생겼다 중에 제일 낮은 톤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 배우들과도 감독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게 오늘 라디오 나가시고 좀 콘텐츠 촬영하신 거 외에 직접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 팬분들을 만나는 첫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답 감사해요. 긴장되실 수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인사하실 때 들어오실 때 해주신 것처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남구역 서기지역의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야한사진관에서 고대리 연기한 유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야한사진관에서 감독 역을 맡은 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1화 상영회 끝났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혹시 이도 진행을 할 때 제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화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나는 눈물을 한 방울 이상 흘렸다 하시는 분 손기가 없어요. 관광 온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럼 이렇게 극장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작품이 사람을 울리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난다던가 누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되게 몰입이 깨지고 방해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움직임이 내 주변에서 좀 포착했다 하시는 분도 계셨을까요?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 부시럭부시럭 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안에. 움직이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조용히 잘 움직이신 것 같고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신 1화 실시간으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이 안에서 같이 보셨거든요. 혹시나 알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뒤에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뒤에서 보시면서 좀 우리 제품 몰입하시는 것 같다.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첫 공개하는 거를 같이 보신 건데. 사실 저도 1화를 처음 봐서 오늘 너무 기대하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뒤에서 우리 약간 바람잡이를 좀 하자 하면서 웃기지는 좀 웃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영화관이라서 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집중도가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코미디 씬에서 네, 웃기는 것도 약간 그래서 저희만 뒤에서 으악 하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네, 뭐 그런 저는 너무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잘 봤어요. 여러분이 하셨을 때 왜 이렇게 크게 웃지 하는 그분이 주원 배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상처가 났다면 그러려니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배우분들이랑 감독님도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신 기분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GV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면서 봤는데 오히려 되게 여기 같이 보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설레면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해수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주원이 형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나도 대작의 스멜이 나서 이 작품을 통해 제가 한 번 더 입신양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즘 되게 대작 많이 찍으시잖아요. 제가 그 자칭 히트작 사냥꾼으로서 정말 그 화제성 1위의 스멜이 난다. 제가 또 한때 히트작 그쵸. 히트작이었거든요. 그쵸. 어떻게 이 히트작 현구가 만나서 네, 파이팅입니다. 이 조합을 만든 홍영석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사진친구로 모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출한 지금 감독님 막상 극장에서 같이 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기자들 앞에서 제작 발표만 하다가 이렇게 관객들, 시청자분들과 같이 보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저는 정말 이렇게 1회를 한 100번을 본 것 같아요. 100번 봤는데 정말 볼 때 1회 봤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뭉클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고민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는 솔직히 앞에 앉기로 했어요. 앞에 앉아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려고 어디서 웃나 어디서 재밌어하나 어디서 지루해 할까를 보면서
재빨리 편집을 바꾸려고 이제 생각하고 앞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맨 뒷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보다가 성준 보라 나오는 씬에서 저도 울었어요. 이렇게 울어가지고 옆에 앉으신 분 눈치챌까봐 모르게 이렇게 눈물 닦다가 갑자기 나오라길래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그 감정이 가라앉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나 아까 주영 배우가 잠깐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히트 작품 사냥꾼 이런 농담을 할 때 사실 히트작이 있으려면 제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히트작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송 감독님의 전작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처럼 말씀드리면 몇 개만 갖고 왔어요. 또 오해영, 뷰티 인사이드, 금수저, 연모 다 송 감독님 오 하시는 분들 모르고 오셨으면 지금 알아가시면 돼요. 우리 나라도요. 그래요. 인터뷰 클래스. 나의 아저씨. 이거 저희 다 모였네요. 지금 사냥꾼 길드가 지금 여러분한테 형성된 거거든요. 이 작품 분명히 또 저도 히트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첫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독님 작품 중에 몇 개만 좀 읊었는데 반응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조금 설정에 항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이런 극한의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사외향적인데 이 사람은 내성적이면 어떨까? 이런 독특한 설정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더라고요. 감독님 작품 선택하시고 만드실 때 이런 매력적인 세계관에 원래 좀 끌리시는 편인지 또 이 작품에는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연출자로서. 질문 받고 나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야기의 스토리의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남들이 안 했던 거 아니면 제가 보지 못했던 거 제가 시청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또 끄집어내서 만들고 그걸로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야한 사진가는 솔직히 저는 제목에 낚였어요. 대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본 있다고 주셔가지고 야한 사진가 하길래 저는 그때가 아마 이제 금수저를 찍고 있을 텐데 그때 야한 사진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좋은 작품일까? 보진 않고 덮어두고 있었어요. 덮어두고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열어봤더니 야한 사진관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몰랐었는데 밤의 경계에 열리는 사진관 그리고 그런 조상대대로 그런 계약에 묶여서 왕자들의 귀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업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35살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기도 하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서기주라는 캐릭터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마지막 만남 그 만남과 추억을 찍어주는 그 마지막 한 컷을 찍는 그런 사진관이라는 설정 그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야한 사진관 시작할 때보다 끝나고 나서 저는 제가 서기주라면 제가 좋은 배우라면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보면은 죽고 나서도 망자들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오거든요. 이렇게 한이 돼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그다음에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오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매일 이렇게 촬영을 끝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드라마였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 갑자기 죽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뭘 부탁하고 싶을까? 아마 그게 이 작품의 주된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님 답변을 정리해보면 제목에 낚이고 내용에 설득됐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독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로 하셨으면 캐스팅이 진행되고 배우분들도 캐스팅 콜을 받든 미팅을 하시든 대본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보면서 이 작품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 좀 발견하신 포인트도 있으면 좀 궁금해요.
우선 저도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제목이 먼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대본을 이렇게 어쨌든 저희 배우들은 몇 번을 받으면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야한 사진관? 그러니까 그거부터 읽고 싶은 거예요. 우선 이거 너무 재밌겠다. 네, 읽는데 사실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대본을 읽을 때는 요즘 정말 자극적이고 또 막 화려하고 뭐 이런 작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점에 좀 따뜻한 드라마를 찾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또 조금은 소소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야한 사진관이라는 대본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생각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제 주변 사람들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감정을 약간 읽으면서 주체할 수 없었던. 네, 정말 오랜만에 그런 대본을 읽으면서 이거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볼 때부터 굉장히 좀 확 몰입이 되셨던 것 같고요. 권나라 배우는 또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일단 드라마가 이제 제목이 야한 사진관이라고 하면 야한 사진관? 약간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정말 이 내용이 따뜻하고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이 내용들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에 이제 고대리, 백남구 서사들이 다 있거든요. 사진관의 식구들이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연출자가 손현욱 감독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또 감독님 팬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원 오빠가 또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서 또 너무 팬이고 그래서 꼭 하고 싶습니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인수 배우는 역시 또 지금 세 분의 그 답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제목이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20대 남자로서 이 제목을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근데 사실 저는 야한 사진관도 야한 사진관인데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주원이 형이 이미 캐스팅이 되셨어요. 그러면 주원이 형의 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마음이 첫 인상이었고 사실 시작은 저도 그 불순한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저도 사실 대본을 읽으면서 매회 에피소드마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 에피소드마다 내가 왜 이렇게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게 그냥 우리네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리고 멀리 있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본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건 진짜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저희 드라마를 시작하셨다가 그런 마음으로써 큰 힐링을 더 받고 뭔가 드라마를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저도 이 작품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하신 생각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 인터넷 시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시대 굉장히 훌륭한 고급 어그로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 궁금하실 게 있어서 지금 살짝 말씀드릴게요. 감독님 옆에 아마 의자가 하나 빈 의자가 있을 거예요. 저 의자 뭔데 굳이 왜 있지? 누구 또 오나? 하실 것 같은데 1화 작품에서 같이 보신 백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음문석 배우가 연기하신 캐릭터인데 오늘 스케줄 촬영상 6차를 함께 하실 수 없었고요. 백 선생님 모습으로 좀 영혼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음문석 배우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고 계실까요? 고급 어그로 성공. 배우분들이 이 작품에 난 이런 매력을 느꼈다 좀 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캐릭터로 접근하신 것도 있지만 이 배우들의 조합을 만드는 것도 감독님의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케미스트리 좀 이런 조합이 모였으면 이런 시너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배우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보시면서 조합을 만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유인수 배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유인수 배우는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고대리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신이잖아요. 귀신인데 사람인 기주 옆에서 이렇게 굉장히 일꾼으로서 이제 같이 일하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이렇게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뚝뚝한 백남구와 서기주 사이에 까칠한 서기주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그동안 이제 유인수 배우가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별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악역 아니면 굉장히 강한 캐릭터.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도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과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고대리가 대사량도 제일 많고 뭔가 한데 이 친구가 잘못하면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만나서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냐.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두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야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훌륭한 배우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98년생이 나이가 이제 25, 6 이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코믹이면 코믹, 멜로면 멜로, 액션이면 액션 모든 장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의 발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이 작품을 보신다면 정말 유인수 배우를 다음 작품에서 아마 크게 쓰지 않을까, 훨씬 더 크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정말 마음대로 잘했어요. 시간을 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나라 배우님. 건나라 배우님은 저하고 인연을 전작에서 맺을 뻔했다가 못 맺었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고 또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가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번에 야한사진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원 배우보다도 더 빨리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억으로는 며칠 차가 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장 멀쩡한 사람이고 보시겠지만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귀신을 보게 되고 야한사진관에 1회 엔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기주밖에 열지 못하는 그 이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이제 서기주와 엮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서기주를 35살에 죽을 운명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캐릭터인데 지금 그게 몇 부작 몇 회에 나오는 성성 시즌 2에 나온다 시즌 2 그런 역할인데 감독님이 농담하셨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인데 희망상.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나라 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어떤 인간과 귀신 사이에 사람과 귀신 사이 묘한 경계에 있는 눈빛과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드라마를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일조했던 것 같아요. 일조했고 저는 뭐 여러분이 오늘 1회를 보셨지만 2회, 3회, 4회에서 아마 포텐이 터질 겁니다. 건나라 하면서 이제 검색 의리부터 해가지고 건나라에 대한 어떤 건나라가 저렇게도 할 줄 알았어? 약간 그런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 같고 정말 저는 4회까지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고마운 정말 이렇게
야한 사진을 살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님 저와 같은 O형인데 MBTI는 틀리더라고요. 저는 T인데 J형이더라고요. 100% J.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작업하는 공간의 현장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만나서 정말 이렇게 서로 열정이 넘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 감정과 기운이 불안감을 뚫고 시청자들한테 그 감정과 행복감과 사랑하고 있음이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좋은 배우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미팅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만들었어요 그런 현장을. 그래서 좋은 배우가 정말 아까 보셨겠지만 2부 보시면은 더 하거든요. 더 막 뛰어다니고 기술에 쫓기고 막 죽을 뻔하고 막 대회 그런 씬들이 있는데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주인공으로서도 엄청난 무게감이 있을 텐데 정말 현장에서 모든 배우들을 다 챙기고 아까 1회 게스트로 나왔던 특별 게스트인 성준보라 배우, 2회에 나오는 윤혜, 3회에 나오는 베드로, 4회에 나오는 그리고 16회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게스트들을 다 챙기더라고요. 챙기고 그분들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했고요. 연기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니까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것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과 팀워크로 우리가 봤던 캐릭터도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배우분들에게 각각의 캐릭터에 관한 조금 디테일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서기주 캐릭터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1화에서 이미 소개된 그 설정들이 좀 있죠. 나의 선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귀신을 볼 것이고 이들의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그게 내 운명이다. 라는 운명이 하나 더 있고요. 역시 선조의 선택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35살이면 죽을 것이다. 비슷한 배 같지만 다른 운명의 무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처럼 대본을 읽고 서기주란 캐릭터에 좀 몰입해 가시고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운명 쪽에 개인적으로 좀 더 몰입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 역시 그 두 가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기준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나는 뭘 해도 그때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귀신들을 보지만 그냥 익숙해져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잠깐 나왔어요. 네,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우선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은 곳에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괜찮을 수도 있다. 내가 안 죽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마음 깊숙이 어느 곳에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주의 캐릭터를 그냥 그래, 난 평생 귀신을 보면서 또 귀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마지막 인생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냥 나는 평생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 보면 더 좀 듣기에 따라 슬픈 운명이기도 하네요. 이거를 너무 슬프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바다는 드렸고 네, 그냥 익숙해진 상태로 다만 많은 것에 애정을 주지는 않는 캐릭터예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뭐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물건에게 어떤 그런 거에 애정을 크게 주지 않고 왜냐면
지금 살 집도 105일을 살 수 있는 집,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애정을 주진 않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익숙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마치 죽을 날 받은 사람처럼 왜 그런 조건을 하느냐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일화로 잠깐밖에 소비를 만나지 못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좀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캐릭터의 뭐 행동 거짓일 수도 있고 표정, 화법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사실 이게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고민했던 게 과연 기주를 조금 힘없고 우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 네, 좀 심각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이런 그냥 그럴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밝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특히. 왜냐하면 어쨌든 초반에는 뭐 저희 드라마 특성상 혹은 이제 캐릭터상 제가 오히려 그런 무게보다는 오히려 밝고 이 사람이 그냥 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냥 밝게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를 오히려 더 보여드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기준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더 밝게 가야겠다라는 설정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어찌 보면 약간 허당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고대리가 있어서 좀 챙겨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고독한 싸움을 슬프게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의 표현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왜냐면 기준은 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근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성숙하지만 네. 손은 많이 가는. 왜냐면 힘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인간이고 고대리와 백남구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지를 또 많이 하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갈지는 우리가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너를 연기하신 한봉 캐릭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화에 잠깐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뭔가 검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정아 씨 캐릭터 들어보니까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유망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인해 검사복을 벗게 됐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정자로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간다던가 이렇게만 봤을 때 한봄이라는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삶의 1순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물은 왜 굳이 검사가 되고 싶었을까? 이 인물의 행동의 동기는 뭘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 번은 검사가 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사고로 검사가 되기로. 혹시 건너라고 좀 피해가요 밑에 혹시 여기까지는 안 되나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정의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되기로 합니다. 너무 정의로워서 의뢰인들을 정말 내일처럼 너무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잘려요. 그래서 수임 받는 변호사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사가 너무 이거 풀어주면 안 되니까 네. 첫인상이 좀 궁금해요. 이 작품을 보면 이미 검사복을 벗은 지 한 3년 정도 된 걸로 보여요. 네, 이 1화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네. 벌어졌고 할머니는 소 여사님은 거의 잘 모르는 느낌이고 그렇다면은 이 3년 내내 그냥 정의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면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정의가 실현되겠지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근데 3년 동안 나에게 좋은 일이 여태까지 안 생기고 나는 알바나 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자기 회의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내 3년 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면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이 한봄이라는 캐릭터를 대본에서 처음 보셨을 때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이 없는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이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서 더 잘 표현해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F형 인간이지 않나, F형 캐릭터지 않나, 그리고 정말 감정에 정말 솔직한 캐릭터지 않나. 제가 받았던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표현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감정적이고 표현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의 아저씨에 나오셨던 캐릭터도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감성적으로는 큰 진폭이 있군요. 나의 아저씨 때 맡았던 최유라 캐릭터는 조금은 4차원에 가까운 캐릭터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번 캐릭터는 조금 더 밝고.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캐릭터는 더 밝고 정말 감정에 다 솔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름과 같은 캐릭터예요. 봄처럼 따뜻한 캐릭터예요. 네. 그런 캐릭터의 서사 아까 잠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던 것 같은데 1화에 그런 우리가 비주얼로 봤으니까 힌트 같은 장면이 뭐가 있긴 했었어요. 시계를 찬 손에 흉터 같은 게 살짝 보이죠. 네. 이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어떤 서사와 관련된 것들인지 또 이게 그게 뭐 그냥 살짝 지나가는 서사일지 아니면 이 흉터가 굉장히 좀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바로 뭔가 풀어지진 않겠네요. 이 얘기는. 네, 16부까지 갑니다. 다행히 감독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요거 어떻게 풀어지는지 매주 월화에 계속 강연될 거니까 월화 지금 다음 주부터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인수 배우의 또 고대리 캐릭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설정상 사실은 뭐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었지만 고대리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서사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말을 계속해요. 나 3년째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사진기의 영험한 힘을 빌어서 이렇게 특별한 귀신이다. 특별한 설정들이 계속 붙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이 붙는다는 건 그냥 주변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넘겨짚게 되는데 16부작 긴 호흡의 작품의 고대리에 좀 이야기가 풀어진다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조합하면 16부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지금 어디까지 저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장르가 섞여 있어요 저희 작품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멜로에 가장 치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콧소리 낸 사람 누굽니까? 멜로인데 항상 저에겐 들렸거든요. 뭔가 저는 고대리 뭔가 좀 슬픈 사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장르 뭔가 얘기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그래서 네. 정말 대단한 지점을 찝어주셨는데 저도 이 대본을 보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네. 죽은 사람의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서 과연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슬플까? 아니면은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을 못 풀고 이승을 떠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승에서 나의 마지막 한을 한 번은 더 도전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귀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대리의 밝음을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 없이 당위성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좀 밝음을 좀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싱겁긴 했지만 이게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이러지 않다. 나는 특별한 어떤 서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기대를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촬영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두 분은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연기하셨고 귀신을 연기하셨잖아요. 1화에서 잠깐 나오지만 이렇게 빙의를 한다고 해야 될까? 고깃배 배우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와 이 캐릭터를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네. 또 이런 어려움도 또 따로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빙의 해주시는 분들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 배우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의 어떠한 포인트만 몇 개를 가지고서도 마치 저처럼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의 입장에서의 불편함을 사실 이야기하자면 빙의를 연기하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사람과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은 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촬영했던 지점이 사실 귀신으로서는 아마 제 생각에 제일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인간 캐릭터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장 질문을 드려서 이거 감독님과 배우분들 편하게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작 발표나 이런 게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인터뷰가 많지는 않은데 정말 짤막하게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 영원으로 함께 해준 음은석 배우 포함해서 모든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내 배우의 팀워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은석 배우 같은 경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서로 간에 촬영장에 가서 꽃을 따로 준 적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뭐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을 다 같이 먹는 거 기본이고 뭐 영상통화도 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만은 않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함께 합을 맞추는 분위기 어땠는지 그리고 이 친밀도가 일반적인 현장과 좀 달랐다. 이런 것도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저는 진짜 제가 데뷔한 지 이제 18년 차가 되는데 처음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저는 그래도 작품을 꽤 해왔는데도 이렇게 배우가 가까워진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삼시세끼를 매일매일 같이 먹는 경우도 없고 영상 통화를 하루에 거의 3번? 뭐예요? 통화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수다를 떠는데 뭐 문석이 형은 샤워하다가도 받고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뭐 영상 통화를 하고 그리고 문석이 형이 촬영이 없는 날 뭐 이게 뭐 나라가 촬영이 없는 날 그럼 전화해서 와야지 촬영이 없는데 안 와? 아이 와 이러면 진짜 와요. 오고 또 어쨌든 제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가 마지막 촬영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혼자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촬영 날 나라하고 인수가 제주도까지 날라왔어요. 본인도 촬영이 없는데? 네, 없는데. 그래서 제 마지막 촬영을 축하해주러 왔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아니 뭐 제주도까지 가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둘이 너무 와줘서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그 꽃다발과 케이크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우리 팀워크를 만들어준 데는 우리 감독님의 역할이 또 엄청 컸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독님이 만들어준 팀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드라마 촬영 끝내면서 이번 작품이 처음으로 울었어요. 촬영 다 끝내시구나. 저는 항상 마지막 촬영 날 운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마냥 기쁘고 시원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힘든 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작품은 끝나자마자 막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스태프들 이 배우들하고 한동안 이제 못 보겠구나 뭔가 이런 아쉬움이 커져서 이제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런 기분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신 게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 아마 함께 연기하신 배우님들과 또 감독님도 놀라셨을 것 같은 게 정말 짤막하게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은 조원 배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일할 때는 티다.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배우들이 나에게 너는 티다라고 말했다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티 인간이 마지막에 울었다고 하면 함께 연기하신 배우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주원 오빠의 MBTI는 T가 아니라 F고요. 일단 이제 주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현장의 캡틴으로서 사실 저희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많이 이끌어주고 많이 챙겨주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친하고 이제 재밌게 막 현장에서 사실 너무 편하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러다 보면 촬영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오빠가 우리 리허설 해볼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장난치면 오빠 이랬잖아요. 네. 장난치면 리허설 해볼까? 오빠 티저. 그런 느낌에서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오빠 티저 약간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주원 오빠는 사실 정말 세상 따뜻하고 감수성 풍부한 F. 네. 그런 F적 모먼트를 건드린 제주도 기습 방문 어떤 분이 먼저 제의하신 거예요? 제주도 갑시다. 사실 저희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 거의 막바지에 이제 주원 오빠가 제주도 촬영이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겸사겸사 돈배국수도 먹고 싶기도 하고. 좋네요. 네, 뭐 돈배국수는 핑계이기도 하지만 또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제주도 촬영이 고되일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인수랑 누나 같이 갈까? 이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저희가 떠났죠. 또 가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 네. 뭐 문석이 형, 주원이 형, 나랑 누나는 연예인이에요. 저의 입장에서 제 유년 시절에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이에요. 그래서 와 항상 작품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임하고는 있었지만 주원이 형이 그 제주도 마지막 촬영을 마치시고 이제 주원이 형 숙소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주원이 형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선을 왜? 저는 그래서 약간의 당황을 했는데 선을 넘었다고 하시길래 근데 이제 주원이 형 말씀으로 어떤 배우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관계가 된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형 입장에선 또 동생인 저한테 되게 사소한 일도 고민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너에게 돼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의 입장에선 그런 어른 3명이 저에게 생겼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벅찰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작품을 마치고 나서도 와 이런 어른들이 나에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선 참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 누나들이 생긴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팀워크가 굉장히 느껴지는 게 저도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굉장히 친밀하신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시면서 아까 주원 배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또 뿌듯함이 있으시겠다 느껴지시는 게 이 배우들을 모은 것도 감독님이고 아까 주원 배우와도 그런 얘기 하셨다 그랬죠. 현장이 좋았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실현화가 된 거였잖아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 작업하시면서도. 네,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후회를 했어요. 제가 매일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최초였던 거예요. 드라마를 이렇게 자꾸 최종의로 갈수록 배우들이 얼굴이 좋아지는 드라마. 분명히 이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드라마를 하면서 살이 찐 게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작품을 하면은 살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밥 먹으면서 사이가 좋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움이, 사랑받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차오르는, 그쵸? 너네도 보기 좋은. 네,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에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기주가 어디를 찾아가는 장면인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장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좋은 배우 혼자 찍었어요. 모든 씬을 3박 4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막, 네네. 막 귀신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막 달리고 막 넘어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씬들을 찍는데 굉장히 16분 50분 정도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 3박 4일이었는데 그날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씬을 찍는데 진짜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저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두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 참 대단하다. 저는 이 친구들 때문에 영상 통화가 4분할이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4분할. 네 명이 4분할로 영상 통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따스함이 분명히 따뜻한 얘기, 또 우리 인간 얘기를 하는, 또 인간이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야한 사진관에 잘 묻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행자로서 여기서 자칫 진행을 더했다가는 여러분이 진짜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겠다 싶어서 이쯤 마무리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마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저희 가기 전에 또 배우분들, 감독님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1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저는 오늘 1화를 보면서 시작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야한 사진관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사진관이 있고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얘기를 다뤄요 라고 잘 해준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정말 더 풍부한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아마 보시면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따뜻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계절을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함께 촬영하는 배우분들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촬영한 작품 중에서 제 인생 드라마고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시면서 많은 분들한테도 인생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개의 눈속임보단 한 개의 진심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품은 그 진심을 쫓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 진심들이 이야기 안에 많이 녹아들어 있으니 그저 그냥 편안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이렇게 평일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저희 그 작품의 포부는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을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남녀노소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 저희 부족함인 것 같고 배우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정말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찾아오는 손님들, 내 게스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연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3월 11일 밤 10시 ENA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주신 분들 배려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맥스치까지 썼거든요. 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 나눈 얘기들 이 모든 시간을 괜찮으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시간 괜찮았다. 작품 기대된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SNS 후기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ENA 채널과 지니TV에서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부터 월화 10시에 방송되는 야한 사진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요. 작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맨날 가지. 감사합니다.